안녕하세요. 복팟 플러스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반가운 손님. 안녕하세요. 저는 다랑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눈썹입니다. 네, 저는 옷장입니다. 와, 와. 어떻게 기분들이 좀 어떠셔? 기분이 뭐 하루 종일 일하다 와서 좀 잠잠해졌다가 네. 네, 그냥 반가운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자, 한 건물에 있는데도 참 만나기 힘들어요. 맞아요. 예. 미미님 어떠셔요? 요즘에 뭐 고양이 잘 크시고? 네, 고양이는 저만 좋아하기 때문에 뭐 잘 지냅니다. 네, 좋아하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랑받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아, 누가? 제가. 미미가 자기가. 제가 미미도 좋아해요? 사람 미미가 고양이 미미가 미미한테 미미가 저희 식구들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가지 않는데 제가 어딜 가든 저만 졸졸 따라다니고 제가 어디 앉아 있으면 제 무릎 위에 와서 앉아 있고. 사랑받는 자. 네. 그때 사랑받는 거 느끼는구나. 네. 아유, 미미. 그래요. 눈썹님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저는 좀 상쾌해요. 왜요? 저요 책 정리를 하고 와가지고요.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원래 정리하는 거 좋아해요? 그렇진 않은데 약간 한 큐에 좀 하는 편이에요. 부럽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하고 싶은 게 꿈인데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한 큐가 잘 안 오잖아요. 뭐 한 맞아요. 1년 만에 오든지. 맞아요. 우리 미미님은 정리 좀 하시는 분이에요. 어때요? 그냥 평소에 사부작 정리의 비결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정리라고 하니까 살짝 민망하긴 한데 대개는 좀 책상이나 이런 게 좀 쌓여 있는 편이고. 아니야, 유달리 좀 깔끔한 사람이에요. 비교적 보면은. 그런데 너무 막 그렇게 어지럽히지는 않고 뭐 그 정도죠. 근데 제가 지금 관찰한 바로는 저는 이제 잘 못하는 사람인데 에너지가 거기 든다고 생각하고요. 언젠가는 잘해야지라는 욕심 속에서 안 해요. 근데 완벽히 하려고. 미미는 어떻게 하냐면 좀 전에 말한 게 비밀인 것 같아요. 평소에 사부작. 사부작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야. 저는 거기에 에너지가 못 들어가. 음. 어때요, 저기 다랑언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안 한다는 얘기죠. 뭐. 그래요. 어떤 분은 그냥 저기 테이블을 쓰레기장처럼 해놓고 다만 노트북을 완벽하게 정리하시더라고. 노트북의 파일을. 근데 쓰레기장이에요, 책상은. 또 그런 분들 계시고 그러더라고. 자, 좀 딴 얘기 해봤는데요. 자, 제가 오늘 그 책을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는 책입니다. 들어나 보셨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처음 들어. 파농이란 이름은 왠지 어디서 그렇죠. 들어봤어요. 파농은 들어봤지만. 들어봤어요? 그럼요. 언제쯤? 뭐 파농은 뭐 대학생 때부터 한 번씩 언급은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군요. 저도 이 사람 안지 5년? 오래 안 됐고 뭐 그때부터 띄엄띄엄 보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난이도가 높다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책도 논리적으로 쓰여진 것 같으면서도 시나 산문 비슷한 그런 글이에요. 글이. 그래서 뭐 앞뒤가 딱딱 맞게 간다기보다는 에세이를 좀 써놓은 책 같은 것인데 아는 사람은 아주 너무 좋아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하면 아실걸요. 파농 그러면 체게바라. 체게바라 아시죠? 남미의 쿠바. 혁명 투사, 네. 쿠바의 장관, 또 끝내 혁명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 체게바라가 이제 뒤늦게 파농의 명성을 알고 파농을 쿠바에다가 보급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천적이면서도 또 이론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책은 27살 때 쓴 책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책 내용이 굉장한데 27살. 원래 뭐 직업이라 할까? 자기 어떤 분야의 전문가? 뭐 네, 그런 거예요? 워낙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너무 또 모르기 때문에 오늘 네. 그 간극을 좀 해소하고 싶은데요. 뭐 저도 그동안은 좀 대중적인 책을 함께 봤는데 사실 이거 난이도가 높아요. 조금 높고 흔히 탈식민주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이럴 때 쓰이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할 때 맨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프란츠 파농이고요. 오늘 책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단어 이 책 제목에서 뭐가 딱 떠오르시죠? 프란츠 파농은 유색인이에요. 흑인에 가까워요. 그럼 아시겠죠?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실제 활동한 시절은 1940년대부터 60년대 초반까지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25년생인데 60년대 초반에 백혈병으로 사망합니다. 30대 그런 사람이고요. 이 책은 검은 피부인데 하얀 가면을 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뭐 상류층이나 지식인이나 뭐
주류 사회에 진입한 흑인 뭐 그런 사람 아닌가요? 그렇진 않고요. 이 사람의 출생지는 카리브해 연안의 마르티니크라고 하는 그 쿠바나 아이티 공화국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조그만 섬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섬인데 이제 프랑스 식민지예요. 마르티니크가 거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뮬라토라 그래서 이제 흑인과 백인의 혼혈을 뮬라토라고 하는데 백인에 가까운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제 아프리카계 흑인이고 본인은 혼혈의 혼혈이죠. 사진을 보면 거의 흑인이에요. 잘생긴 흑인 느낌 주는 그런 흑인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흑인인 걸 알게 된 것은 프랑스에 갔을 때였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 인종을 분간하지 못했어. 그냥 뭐 어차피 유색인들 속에서 그러니까. 살면 그럼 모르는 거. 그러니까요. 네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네네. 이 책에서. 음. 흑인은 자기를 흑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음. 그런데 현존하는 세상의 흑인들은 자기가 흑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왜? 백인 때문에. 백인이라고 하는 이 대조적인 인종군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이 비교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흑인 개념은 그 통째로 그 인생 전체가 컴플렉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얀 가면을 뒤집어 쓰려고 하는가가 문제의식입니다. 책 제목 그 책이. 네. 그걸 말하자면 이제 인종주의에 관한 책이죠. 인종주의는 흑인들이 만든 게 아니고 백인이 만든 거죠. 백인이 자연스럽게 흑인들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흑인들이 백인을 보고 나도 백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시작되는 게 인종주의인 거죠. 이 책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파농의 주장은 인간의 토대는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암시대로 흑인의 경우에는 흑인이 자기의 토대가 아니라 흑인이지만 사람이잖아요. 좀 피부색이 검은 사람의 토대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왜 우리 유색인종들은 자기의 토대를 흑인으로 규정하는가? 백인이 만들어 놓은 정체성에 의해서 자기를 규정하는가? 일단 그렇게 규정이 돼버리면 흑인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책 제목대로 하얀 가면을 쓰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이제 통찰하게 된 이 파농이 이 책을 쓴 거예요.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책 내용은 그래요. 유색인 여인과 백인, 유색인 남성과 백인, 흑인들의 정신 상태, 흑인들의 언어 생활 이런 게 주요 이 책 제목들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죠. 우리 많이 배운 거지만 우리가 우리들은 영어 책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영문과 미미님 영어 책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 그걸 보고 영어 책이라 그래요. 영문으로 쓰여 있는 책과 한글로 써인 책이 있을 때 두 개를 비교할 때 영어 책을 뭐라고 말하잖아요. 대개는 원서? 저거예요. 우리 눈썹님 들어보셨어요? 원서. 예,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야? 원서가 뭐야? 원래의 책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문 책은 원래의 책이고 한글 책은 번역서. 뭐 흔히 또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느낌에는 영어 책은 좀 격이 있는 책이고 한글 책은 좀 격이 떨어지는 책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옛날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좋으면 뭐라 그러냐면 너 참 본토 발음이 좋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영어를 쓸 때 발음이 뛰어나면 너 거의 본토 발음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발음이 안 좋으면 너 식민지 영어를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조가 이 파농도 그걸 관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가 모국어인데 한 번 정도 프랑스를 갔다 오게 되면 그 사람은 성서에 다녀온 느낌을 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자마자 발음이 바뀐대요. 특히 이제 프랑스어가 잘 되냐 안 되냐의 발음의 기준은 알자 발음이에요. 아시겠지만 하는 거 있잖아요. 목젖 떠는 발음, 프랑스, 뭐 오크부아 이런 거. 근데 그걸 이제 식민지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오르부아 이렇게 말해요. 봉주루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하면 봉수 이렇게 뒤로 삼켜야 되는 거예요. 저도 무려 4년간 본토 프랑스어를 이제 흉내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왜죠? 4년 동안요? 예? 4년?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아. 프랑스어였죠. 재수할 때 또 프랑스어였죠. 대학 가서도 교양이 불어였어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알자가 어떤 거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알자 발음을
유연하게 하는 사람 보면 순간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요. 이 파농이 얼마나 이 불어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 이 마르티니크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첫 장 흑인과 언어와 관해서 쓸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언어에서부터 벌써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그 마르티니크의 한 여인이 갑자기 쓰러져요. 어느 순간 왜 쓰러지냐면 한 마르티니크의 흑인이 프랑스 갔다 와서 불어로 웅변을 했어. 근데 쓰러졌어. 왜 쓰러졌게요? 멋있어서? 네. 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프랑스어 발음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이 여자가 기절을 해버려요. 실제 그 묘사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만큼 마르티니크 사람들에게 프랑스어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언어인 거죠. 이게 하얀 뭡니까 가면을 뒤집어 쓰는 묘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현지인들 이제 유색인들 그 마르티니크의 유색인들 그 마르티니크라는 섬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제 백인 지배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색인이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있어요. 세 종류가 있고요. 공교롭게도 부의 분배도 그래요. 이제 흑인 백인들은 농장주고요. 이제 유색인 종들은 중간층이에요. 중산층이에요. 그리고 흑인들은 이제 노동자인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 모든 구조는 뭘 향해 있냐면 백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유색인들과 흑인들이 다. 그러나 흑인들은 이제 영광생심이고 문제는 유색인이에요. 유색인 남녀는 다 백인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남자도 백인과 여자도 백인과 만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흑인이 만약에 눈치 없이 유색인과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유색인들이 철저하게 그들을 배제합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나 뮬라토야. 어? 나 피부가 하얘 내가. 근데 까만 네가 어떻게 들어오냐는 거죠. 이게 이제 2장 3장의 이야기예요. 유색인 여인과 백인, 그다음 유색인 남성과 백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참하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왜 썼냐면은 이제 이 파농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파농의 삶이 또 굉장히 특이합니다. 고등학교 때 마르티니크에 살면서 그 프랑스 유학을 갔다 온 아까 말한 그 너무 유창한 프랑스어 발음 때문에 쓰러지게 만들었던 그 선생님이 자기 스승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의 목표는 뭐냐면 흑인들의 해방이 목표예요. 그걸 이제 책에서는 네그리티드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흑인들의 정체성, 문화 투쟁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비범하게 커요. 이 사람이. 근데 비범하게 크다가 프랑스가 1940년대 초반에 독일한테 지잖아요. 침공당해서. 져가지고 이제 그 BC 정부라고 그래서 괴뢰 정부가 서요. 그러자 이 파농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뭘 했겠어요? 잃어버린 조국을 위해서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 프랑스를 위해서 군대에 참전하는데 말하자면 기껏해야 유색인 주제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위대한 골족이란 말로 프랑스의 초기 그 인종을 골족이라고 흔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어릴 때부터 우리는 위대한 골족이야. 우리로 말하면 단군의 자손이야. 그렇게 컸대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용기를 내서 북부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프랑스를 이제 집어삼킨 나치와 싸우기 위해서 유색인종이지만 한 번도 자기가 인종을 느끼지 못하고 프랑스인으로서 참전을 한 거예요. 근데 딱 갔더니 프랑스의 식민지인 아프리카의 세네갈의 완전히 새카만 흑인들이 자기의 동료였던 거야. 그리고 백인 프랑스인이 동료였고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 3자가 만났을 때 차별을 경험한 거예요. 나중에 어떤 심각한 차별을 겪냐면 결국 이기잖아요. 프랑스가 이제 연합군 측이 돼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는데 유색인과 흑인들이 그 승전 퍼레이드를 하잖아. 거기 안 끼워줘. 치사하다. 거기 안 끼워주고 오히려 일부러 아랍 쪽 흑인 백인과 많이 가까운 아랍 쪽들은 끼워주는데 이 둘을 배제했대. 이런 느낌을 이제 고등학교 때 의용대로 참여했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참전에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유학 비용을 나라로부터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에서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정신과 의사군요. 네, 정신 분석도 알고요, 인문학에도 출중하고 네. 이 뭐 글을 보면 뭐 모르는 철학자가 없어요. 아마 유럽에서 가장 먼저 락강을 공부한 사람일 거예요. 락강이 세상에 알려진 게 40년대 이후인데 30년대에 나와 있는 그 초기 노트를
읽으면서 이해를 한 거예요. 정신분석. 음. 그래가지고 흑인 문제도 풀어가는 거죠. 근데 대개는 정신분석에서는 흑인 같은 문제는 자기 컴플렉스다. 너가 백인하고 있을 때 의연하고 당당하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어하냐. 네 탓이다. 여기 나와요. 내 탓이요.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제 이 사람은 정신분석을 배웠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 무의식 안에서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흑인이 그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백인 지배자와의 식민 상황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컴플렉스인 것이지 그냥 하얀 걸 보고 나서 자기가 까마니까 갑자기 열등의식을 생긴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 다 아시죠? 15세기 이전에 서양하고 동양이 저 문화가 비슷했을 때는 그런 식의 격차가 없었다고 해요. 마르코 폴로가 저기 중국에 가서 자기가 백인 우월주의를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서양 근대가 진짜 세상을 제패했을 다음부터는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스승처럼 결국 그는 흑인 해방 투쟁을 했을 것이냐 물어봐 주세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물어봅니다. 네. 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 그걸 안 해서 묘한 위치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김구처럼 혹은 안중근처럼 뭐 이렇게 아싸하게 일본하고 딱 맞서야 되잖아. 근데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은 일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평상시 일어를 써요. 그러나 자기 민족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 자기 민족어를 쓰죠. 두 개를 잘 구사해요. 뭐 이유도 있어요. 왜 너 그 불어를 이렇게 많이 쓰냐 그러니까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걸 안 쓰고 일부러 프랑스 사람들한테 우리 본토 말을 하면 오히려 흑인에 덫에 걸린다. 차라리 어차피 꼬인 일이라면 차라리 불어를 써서 우리 문제를 더 알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 생애의 그 마지막은 일단은 박사학위 받고 뭐 정신과 의사가 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삶은 어디 프랑스에 살았어요? 아니면 뭐 어디 자기 고향 땅에서 살았어요? 저 교양은 떠납니다. 고향을 고향을 떠나고 떠나서, 네. 프랑스를 위해 싸웠다가 네. 다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 다음에 알제리로 가요. 아, 알제리는 프랑스 식민지예요. 식민지죠. 마르티니카가 똑같아요. 네. 그는 알제리는 이제 북아프리카죠. 네. 근데 또 거기서는 또 타인으로 살 수 있잖아요. 자기 고향은 또 아니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단순히 마르티니크의 흑인 해방 투쟁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냥 알제리의 해방 투쟁을 위해서 이제는 프랑스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단순히 유색인종이나 흑인들의 해방 투쟁에 그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소외, 인종주의와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종주의. 그러면서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들 지금 백인들의 시선에 갇혀 있다. 너희들이 지금 자기 소외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냐. 응? 단순히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고 혹시 싸워서 프랑스 사람 쫓아낸다고 해서 너네가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백인을 향한 열망을 치우지 않는 한 해방은 없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굳이 뭐 투쟁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신 거는 그러니까 자기 민족주의적인 투쟁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반인종주의라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자기 뭐 고향 땅의 독립 뭐 이렇게 지위 향상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어떤 그냥 식민주의적인 세계관 그거와 그렇죠. 싸우는 세계적인 그런- 운동을 한 거예요. 네. 세계적인 운동. 뭐 계급 해방도 아니고 네.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정신과 의사답게 인간이 소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현재 틀이 민족 해방이면 잠시 뛰어들 수는 있으나 민족 해방은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소외를 풀고 자기의 토대가 자기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낸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참 낭만적이다. 되게 멋있게 살긴 한 것 같은데 참 희한하다. 이런 평가도 했다고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재미있는 것 같거든요. 막 사례도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그냥 좀 흥미진진하기도 한데 네네네. 근데 왜 어렵다고 막 되게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탈식민주의가 일단 큰 장벽이다 보니까 탈식민주의의 첫 번째 사상가야? 라는 이 이미지가 세니까 파농을 딱 폈을 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흑인이니까 아유 또 무슨 뭐 흑인 해방 얘기인가 보다는 선입견도 좀 있고 그리고 글도 약간 시적으로 쓰니까 이상하다. 서술이 우리가 아는 그런 사회과학 서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묘한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잘 감이 안 잡히는 것이었죠. 근데 그 후로도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그러면 이제 최첨단의 어떤 논의 같으니까 부담을 느꼈던 건데
이제 그런 식의 부담을 치우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주장이 굉장히 선명해요. 인간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인간이 자기 자신이 토대가 되길 바란다. 일종의 정체성 투쟁을 하기 위해서 이 일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고 불꽃 같은 인생을 산 거죠. 백혈병 때문에 소련 가서 수술 한번 하고 안 되니까 또 미국 가서 수술하고 그러고 죽어요. 근데 그는 애인을 둘 다 모르도 깨요. 2명의 애인이 있었어요. 설마 백인? 물어봤으니까 백인 같은데. 둘 다 백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알다시피 흑인 해방 투쟁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유인으로 산 거죠. 그다음 재밌는 그 일화는 뭐냐면 이 사람이 또 정신과 의사로서 되게 특이한 치료법을 썼다는데 이제 정신 미친 사람들을 흔히 말하는 광인들과 상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통은 격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일반 환자하고 공동 치료를 해서 광인들에게 낯선 느낌을 주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효과를 봤대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정신과 어떤 의사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이 느끼는 그 충격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가 느끼는 건 낯선 느낌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야. 자기 논리 세계 속에서. 세상이 너무 낯설어. 격리되고 이상하게 행동하면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일반인이면 자기도 그런 줄 알고 이 경계를 내려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판홍이 이미 그런 어떤 일반인과 이 조현병 환자들을 같이 족쇄도 풀고 중증 장애인들은 막 묶어두고 그런 데잖아. 이 사람은 과감하게 풀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했다고 해요. 제가 멋진 본문이라 그럴까요?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은 주인의 자격으로 검둥이에게 말했다. 이제 너는 자유다. 그러나 검둥이는 자유의 대가가 무엇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자유를 위해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끔은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그것은 백인의 자유와 백인의 정의였다. 사실 자기 얘기이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백인과 흑인의 이 상호 구조를 유지한 채로 백인이 너 자유야, 너 해방 노예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검둥이가 나 자유구나 그럴 순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애초에 흑인 백인 구도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맨 마지막 얘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최후의 기도는 이것이다. 오 나의 몸이여 내가 언제나 질문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이렇게 해서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강간 마칩니다.